네, 안녕하세요. 김탁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관련된 짧은 이야기와 체코 원전이 사실 오늘 본계약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본계약이 일단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얘기를 플로어별로 좀 말씀 드려보고요.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역사적 신고가를 썼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와 유상증자 관련된 노이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신고가를 썼는지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네,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컴플라스 노티스 봐주시고요. 자, 삼성전자 이야기 좀 지겨울 수도 있는데요. 계속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전자의 주주건 아니건 계속 팔로잉 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만약에 위든 아래든 움직인다고 하면 전자의 어떤 우리가 주주면 그거에 관련된 평가 손익이 있을 거고 주주가 아니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제 전자를 항상 팔로잉 하는데요. 일단 최근에 특이사항이 좀 있어요. 지난주 이제 연휴 전날부터 보시면은 JP모간, 이게 이제 연휴 전날, 5월 2일이죠. JP모간이 1100만 주 가까운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자주가가, 마이너스 한 2% 빠져요. 반대로 하이닉스는 그날 한 3, 4%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반대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1000만 주 정도면은 거의 한 6천억 이상. 네, JP모간 뿐만 아니라 다른 매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도세가요, 6,500억. 작은 규모는 아니죠. 그죠? 하루에, 파는 거 치고는요. 그리고 오늘은 뭐 전자가 강보합 정도, 지금 아직 제가 종가를 못 봤는데 강보합 정도로 마감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JP모건에서 뭐 큰 금액은 아니네요. 200만 주 정도. 뭐 금액으로 따지면 1000억 내외겠네요. 그래서 오늘 전자의 외국인 매도가 얼마인지 봐야겠지만 오늘도 매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틀 연속 JP모건 창구에서 매도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특정 창구에서 매도가 많은 규모, 그다음에 연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나왔다는 거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 JP모건에서 보고서가 나왔네요. 네, 이게 이제 4월 말에 나온 보고서 같아요. 저도 이제 저도 연휴 때 봤는데요. JP모건 보고서인데요. 자, 여러분들 이제 보고서 제가 바쁘시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JP모건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JP모건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를 그래도 갖고 있는 하우스였습니다. 네, 지금도 저는 긍정적인 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난번 주가가 25년도 12월 달 타겟팅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1년도 안 남은 거죠. 74,000원을 목표 주가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의 핵심은 68,000원으로 목표 주가를 하향한 보고서입니다. 목표 주가 하향. 항상 이제 목표 주가를 하향할 때는 그 이유가 있어야겠죠. 전체적인 내용을 이거는 뭐 구구절절 써놨지만 제가 핵심만 요약을 해드렸어요. 자,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부정적 요인이 확대됐다는 겁니다. 이 JP모건의 애널리스트가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또 뭐 컨퍼런스 콜을 들었겠죠. 그리고 세사 소통도 했겠죠. 근데 부정적 요인이 확대됐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낮춘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은 불확실한 전망. 자, 불확실한 전망이 어떤 불확실한 전망이냐? HBM 성장이 둔화된다. 네. 그리고 수요가 불확실하다. 그렇죠. 뭐 수요는 뭐 관세도 있을 거고 소비 경기 둔화, 뭐 경기 침체 가능성, 여러 가지 이제 매크로적인 이슈고 HBM 성장 둔화도 뭐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뭐 AI 관련된 칩을 구매를 꺼린다라고 이제 가정한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려를 나타내는 건데요. 요게 D램 회복을 상쇄한다. 최근에 D램은 회복되고 있죠. 그죠? D램의 스팟 가격, 그리고 이제 전자든 하이닉스든 반도체 가격을 계속 지금 인상을 고객사한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그 품종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요. 두 번째는 캐펙스 통제는 긍정적이랍니다. 전자가 이번에 비용 통제를 좀 한다고 했죠. 그래서 최근에 공장 가동부터 해가지고 신규 공장 팩 건설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딜레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AI 메모리, 파운드리 관련 비용 통제는 궁금하다는 거지. 그래, 파운드리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그래, 돈은 엄청 캐펙스로 쏟아붓는 것 같은데 성과가 있냐는 것입니다. 성과가 전혀 없죠. 자꾸 일부 뭐 삼성전자를 자꾸 이제 빠졌다고 사자고 하는 분들이 제가 보면 삼성전자도 모르는 파운드리 수율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수율 전혀 회복된 거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이 JP모건 애널리스트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애널리스트조차도 AI 메모리, HBM이겠죠. 그리고 파운드리 관련해서 돈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성과가 있냐는 겁니다. 아웃풋이 있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3번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1분기 HBM 매출이요. QOQ로 62%나 감소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좀 심각한 상황이죠. 그죠? 지금, 이렇게까지 감소했고, 25년도에 HBM 점유율을 이 JP모건에서는 전자를 60%나 받답니다. 왜, 어떤 근거로? 네, 물어보고 싶네. 이 애널리스트한테. 왜 60%나 받는지. 그리고 이걸 이제 50%로 낮춘다는 겁니다. 지금에서야. 예, 항상 확인하고 낮추네요. 그죠? 엔비디아 HBM 인증은 도대체 언제 되냐? 언제 됩니까? 아시는 분은 저한테 말씀 주십시오. 삼성전자는 된다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전부 다 뻐꾸기처럼 된다고 하고 있죠. 과연 됩니까? 돼야 되는 겁니다. 자, 4번. 그래도 자존심은 있는 거지. 내가 74,000원 타겟 프라이스 썼는데 피어 대비는 상대적 강세를 전망한다. 단기적으로. 이 단기가 언제입니까? 내일입니까? 다음 주입니까? 한 달입니까? 6개월입니까? 보통 단기라고 하면 3개월입니다. 자, 3개월 안에 과연 피어라고 하면은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인데, 자,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대비 전자가 다 단기적으로 강세로 갈 가능성 물론 있겠죠.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자, 그거에 대한 로직을 좀 적어주면 로직을 좀 적어주면 좋겠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로직은 없다는 거지. 전혀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금 상황이 1분기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지금 삼성전자를 둘러싸고 있는 외국인들의 시선이 더 드라이해지고 차가워졌다라는 거를 이 JP모건 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고요. 실제로 전자를 둘러싸고 있는 노이즈와 불협화음은 좀 쉽게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전자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자의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32조고요. 자, 32조. 그래. 하반기에 진짜 어떻게든 한번 해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년 어떻게 됩니까? 내년 41조. 내년에 41조. 이게 HBM에 대해서 점유율을 개인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HBM 점유율이 이미 역전이 됐죠. 하이닉스가 이미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하고 있고 전자가 2등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돼 가지고 삼성전자는 숙제가 되게 많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요. 자, 체코 원전이 주말에 이제 나왔죠. 원전 계약 서명 중지 결정을 내렸는데요. 팩트는 어제 체코 법원에서 체코 원전의 본계약을 중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체코 전력이랑 계약식을 예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공무원부터 해가지고 국회 관련된 인원들이 가 있는데 체코에 지금 가가지고 지금 뭐 체코 음식 체코의 그 현재 로컬 맛집들에서 지금 맛있는 음식을 드실 것 같아요. 지금 뭐 특별히 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계약식이 이제 캔슬됐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 잘못은 아니죠. 자, 이유는 프랑스 전력공사 EDF가 계약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체코 법원이 인용을 했다는 겁니다. 체코 법원의 코멘트는 EDF의 소송 결론 전까지는 계약 체결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러니까 24년 8월 달에도 EDF가 체코 공정거래청에 진정을 제기했어요. UOHS에. 근데 UOHS가 10월 30일 날 1심 판결합니다. 자, 이의 제기는 기각했어. 하지만 최종 계약도 하지 마. 라고 얘기하다가 한 달 후에 11월 24일 날 UOHS 공정거래청이야 체코에 EDF의 이의 제기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어요. 그래서 계약 체결 가처분 명령 해제. 뭐 어려운 말 아니죠. 계약 체결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가처분을 명령을 해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국수력 원자력이랑 체코 전력이랑 본계약을 오늘 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EDF가 체코 법원에 계약을 하면 안 된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그 소송을 제기했고 체코 법원이 이거를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점은 언제 이 체코 법원이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체코 법원의 업무 처리, 소위 말하는 판결에 대한 어떤 그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있었던 요거는 EDF가 체코의 공정거래청에 낸 거예요. UOHS. 근데 UOHS는 이 내용을 본 게 아니라 EDF한테 그런 겁니다. 너 왜 우리한테 냈어? 야, 이거 우리 담당 아니야. 좀 공무원분들한테 죄송한데 공무원분들이 제가 이제 우리 업무 처리하러 갈 때 보면 딱 갔는데 막 얘기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까 다 얘기 듣고서 이거 제 업무 아닙니다. 다른 데로 가세요. 약간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제가 공무원들을 싸잡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거랑 좀 비슷하다. 근데 그 EDF가 체코 공정거래청에 냈더니 공정거래청이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체코 법원에 가봐. 근데 EDF가 체코 법원에 간 겁니다.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좀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저는 시간의 문제지 않을까. 일단 우리가 경제적으로 가격적으로도 매력이 있고
훨씬 더 납기를 잘 맞출 수 있는 제가 볼 땐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낙관적으로 보고는 있는데요. 문제는 체코의 법원이 언제쯤 결론을 내줄까? 그건 좀 계속 지켜보면서 제가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자, 5월 달에 사실 세린 메이라는 말이 이제 나왔는데 옛날부터 이제 있었던 말인데요. 그렇게 논리적이진 않다는 겁니다. 물론 과거로 한 50년을 놓고 보면 논리적일 수도 퀀트적으로 확률적으로 높을 수도 있지만 최근 그래도 2020년 이후부터 보면요. 5월달 성과가 S&P 500은 2%요. 2%였고 코스피는 1.3%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거는 2020년 이후에 보면은 9월 가을이에요. 가을. 그래서 오히려 그 세린 폴. 네, 가을에 좀 조심하자. 일단 이 통계만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무조건 가을에 팔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계속 많이 가고 있는데요.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오늘 거의 9% 가까이 올랐네요. 제가 종가를 못 봤는데 그래서 거의 지금 9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뭐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90만 원에 육박한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왜 올랐을까? 제가 이제 뉴스를 제가 담질 않았는데 오늘 그 프랑스 의회에서 천무를 쓸 수 있다. 네, 천무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 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오늘은 말씀드리기도 없고 제가 나중에 또 방산 관련 영상 따로 정리해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영상입니다. 물론 오늘 급등해 가지고 내일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의 방산 회사들의 고객이 정말 다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동유럽 그리고 뭐 동아시아 일부 그다음에 이제 중동 이렇게만 이제 딱 있었는데 지금은 서유럽까지 만약 확장된다고 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지금 미국도 대기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인도도 있고요. 정말 고객이 다변화되고 있고 규모도 커지고 있고 우리의 경쟁력, 한국의 방산 회사의 경쟁력은 엄청 크다라는 거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환율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환율 때문에 만약에 조정받는다고 하면 그냥 그건 기회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좀 미팅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좀 급하게 좀 찍었는데요. 다시 한번 또 뭐 모르시는 부분은 없을 거예요. 너무 쉽게 얘기해가지고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